안녕하십니까, 김 팀장입니다. 오늘은 백화점 매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도 몰랐는데 제가 하고 있는 매매나 투자법이 백화점 매매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걸 대부분 다 좋게 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백화점 매매를 하게 되었고 어떻게 백화점 매매를 하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백화점 매매라고 하면 100종목 이상, 제가 뭐 앞전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150종목을 갖고 있어요. 100종목은 ETF로 갖고 있고 50종목은 국내 기업에 갖고 있어요. 100종목 이상의 아주 엄청 많은 주식을 갖고 있는 투자, 그걸 백화점 매매라고 하고, 여러 유튜브를 봤는데 대부분 백화점 매매는 기업을 개별적으로 분석하기도 어렵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모두들 하면 안 된다, 웬만하면 그렇게 투자하는 방법은 잘못됐고 내가 일일이 신경 쓰고 일일이 관심을 갖고 순간순간 대응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량을 투자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왜 백화점 매매를 하고 있느냐 라고 하면, 이 백화점 매매를 하면서 일단 지금까지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 9월 초까지 수익을 내고 있고요. 뭐 시장이 계속 좋아져서 수익을 내고 있다고는 하지만 제가 1월 달부터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했다는 건 3월 달에 그런 폭락장도 견디고 지금 9월 달까지 지나온 거예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수익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종목이 있다 보니까 그 종목 안에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장이 좋아지니까 그러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 수익이 안 좋아진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해 놓으니까 수익이 좋지 않더라도 부분적으로 추가 매수하기가 좋아요. 네. 여기서 주의할 거는 추가 매수할 때 비중을 너무 많이 높이면 안 돼요. 비중을 너무 많이 높이지 않고 내가 150종목을 갖고 있는 것에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면서 추가 매수를 한다면 그렇게 많이 떨어진 주식도 견딜 수 있다. 그리고 떨어진 주식에 신경 쓰기보다 올라간 주식 챙기기도 바쁘다. 네. 이게 한꺼번에 많은 비중을 투자를 했는데 수익이 나지 않고 마이너스가 되고 있으면 심적으로 압박이 엄청 세더라고요. 그리고 물타기를 무리하게 하게 되고 나중에는 물타기 할 돈도 없어서 계속 물려가지고 계속 버티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를 받고. 근데 분산 투자를 하고 나서는 그런 게 좀 없어졌어요. 그리고 스트레스도 좀 덜 받고 많이 떨어졌으면 다음번에 좀 더 사면 되지, 그래 봐야 150분의 1 정도 들어가 있는 건데. 예. 그리고 저는 매달 월급식, 그러니까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에서 나오는 소득의 일부분을 계속 주식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금이 완전히 없어져 갖고 더 이상 추가 매수할 수 있는 돈이 없지는 않아요. 앞으로 제가 계속 근로소득을 벌어들이는 한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의 여유가 계속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상승한 만큼 어느 정도 매도를 해서 차익 실현을 하니까 그 차익 실현한 금액을 재투자를 하는데 조금 하락했던 종목이나 아니면 현금 비율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투자 비중이 낮은 종목에 추가 매수를 하게 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리밸런싱을 매주 한 번씩 해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둘째로 떨어지는 주식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제가 ETF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ETF를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상장 지수 펀드인데 ETF 한 종목 안에 여러 종목의 기업들이 묶어져 있는 펀드예요. 그러면 업종이나 나라, 금이나 인버스에도 있어요.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분산 투자에 추가적으로 분산 투자를 이루고 있어서, 그리고 ETF는 완전히 마이너스가 되거나 상장 폐지가 되더라도 그 폐지하는 시점에 기준가로 환매를 다시 해주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주식이라고 생각해요.
절대적으로 망하지 않는 주식이 되게 중요한데, 주식이 상장 폐지가 돼서 아주 내 돈이 휴지 조각이 된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리스크거든요. 주식 투자에 있어서 그런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추가적인 고수익을 노리고 있는 게 이런 투자의 가장 메리트, 어떻게 보면 메리트고 어떻게 보면 리스크라고 생각하는 건데, ETF 주식은 주기에 맞춰서 비용을 계속 기업을 리밸런싱 해주고, 그리고 상장 폐지가 되더라도 그때 기준가로 다시 환매를 해주니까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완전히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업종을 다 들고 있어요. 뭐 자동차, 뭐 농업 융복합 산업, 그리고 생활소비재, 그리고 뭐 항공, 아니면 운송, 이런 식으로 국내 업종에 따른 ETF, 뭐 전기, 전자, 기계, 이런 식으로 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에는 ETF가 지금 다 있어요. 그걸 다 묶었을 때 한 50종목 정도가 되는 거예요. 겹치지 않게. 한 50종목 정도가 되면 이 전체적인 흐름이 보여요. 이건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아, 지금은 IT가 좀 인기구나. 아, 지금은 헬스케어가 인기고, 아, 지금은 자동차가 조금 안 좋네, 상황이. 그 수익이 좀 안 좋네. 그러면은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업종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언젠간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약간 마이너스가 돼서 하락했고 남들이 관심을 보고 있지 않는 업종이 어떤 건지 내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업종에서 대장주가 무엇이냐. 뭐 자동차면 현대차가 대장이니까 그럼 현대차 주식을 하나 좀 사볼까? 이런 식으로 투자를 조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가 인기가 없을 때 당연히 대장주인 현대차가 조금 가격이 좀 내려갔겠죠? 그럼 현대차를 좀 사주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개별 종목에서도 수익이 좀 나고 그럼 업종 ETF에서도 수익이 좀 나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내가 보면서 개별 기업에도 투자할 수 있고 그 업종에서도 수익을 조금 낼 수 있으니까 안전한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잃지 않는 투자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ETF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대량으로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거의 코스피의 흐름이나 전 세계적인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제가 갖고 있는 수익률이 조금 바뀌더라고요. 그럼 그 안에서 상승할 때는 조금 팔고 하락할 때는 좀 추가 매수를 한다면 하락할 땐 좀 덜 하락할 수 있게 하고, 상승할 땐 좀 덜 상승하더라도 많이 잃지만 않고 그런 비용을 계속 업데이트 시켜주면서 투자를 하면 수익률을 조금 더 내가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고 예금보다는 조금 더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투자라는 게 궁극적으로 내가 산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파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기 위해서 기업을 분석하고 그 기업을 사람들이 더 알아줄 때까지 조금 더 찾아보고, 어떤 기업을 사람들이 더 좋아할까, 좋아한다는 얘기는 돈을 많이 잘 벌까, 그리고 배당을 얼마나 더 잘 해줄까,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수익을 얼마나 많이 줄 건가, 사업을 얼마나 더 확장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미리 판단해서 내가 싼 가격에 사서 그런 게 사람들 앞에 알려졌을 때 조금 비싼 가격에 팔아서 그런 차익을 실현하는 것과 함께 배당을 받는다면 또 배당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저는 그게 투자라고 생각해요. 뭐 정말 나라를 위하고 세상을 위한 투자라면 사업을 해야죠. 사업을 하는 건데, 근데 우리는 그럴 만한 돈과 그럴 만한 능력이 아직은 되지 않으니까 지금은 그런 나와 의견이 같은 그런 사업체, 그리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수익 활동을 그런 주식 투자나 기업의 주식 투자를 통해서 같이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최대한 수익을 보장하고 손실을 적게 하기 위해서 분산 투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백화점 투자가 됐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근데 보통 그런 걸 개별로 주식이 관리되거나 개별로 기업을 관리하게 되는 게 다들 어렵다고는 하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에는 백화점 주식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철저하게 분산 투자해야 돼요. 철저하게 투자 비중을 n분의 1로 나눠야 돼요. 철저하게. 근데 주식이 낮아졌다고 해서 거기다 돈을 추가적으로 더 넣는 순간 일정 부분은 내가 매수했던 규칙과 매도했던 규칙을 어기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매도하게 되는지를 제가 매주 일요일 날 어떤 주식을 매도했고 어떤 주식을 매수했고, 그리고 저의 수익률은 어떻고 또 현금 비율은 어떻고 또 코스피하고 코스닥 대비 어떻고, 이런 것들을 한 주에 한 번씩 정리를 하거든요. 그런 영상을 꾸준히 기록으로 남기다 보면 제가 이제 투자하고 있는 이런 방식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최대한 기록을 좀 많이 남기고 잃지 않는 투자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백화점 매매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라고 사람들한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서 투자 활동을 한번 해볼 거고요. 백화점 매매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아마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서 이 친구가 과연 쫄딱 망해서 한강을 가게 될지,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여러분들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하게 될지,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꾸준히 영상을 업데이트 시키면서 저의 수익률을 공개할 생각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계좌를 깔아 이런 사람은 없으니까, 근데 거짓말은 하지 않을 거거든요. 지금부터 계속 차근차근 사실대로 할 거고요. 그리고 매주 매수하는 종목, 매도하는 종목 공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같이 보시고, 이 친구가 이렇게 거래를 하는구나, 이게 정말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백화점 매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이거는 백화점 매매가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됐는지 좀 잘 아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끝까지 많은 분들이 제가 백화점 매매를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